속보입니다. 정부가 업체당 2억 원의 정책 자금인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 자금을 상시 접수로 바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니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이 무엇이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해당되시면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 정책자금 받으십시오. 10분 안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혁신성장 촉진자금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새로 나와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잘만 응용하면 여러분 경쟁자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졸업후보 기업이 무엇인지 가볼게요. 자, 먼저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 자금은요, 이 혁신형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하실 때 일반형으로 신청하시거든요. 일반형으로. 대부분이 뭐죠? 보면은 일반형 같은 경우는 뭐 키오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오더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기술 사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대부분 일반형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형은 잘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생각보다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이 올해 새로 나왔고 생각보다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시로 바뀌었어요, 접수가. 원래는 이 날짜가 있거든요.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 직대에 직접 대출 기간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내일부터 상시 접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졸업후보 기업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혁신형이고요. 이 혁신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일반형보다 더 많습니다. 운전자금 2억 원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돼요. 혁신형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이라는 자금이 있구나. 자, 이러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가볼게요. 자,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렵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인 소상공인은 일단 안 됩니다. 1인 소상공인은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로자 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이게 1인 소상공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고, 내가 소상공인인데 그래도 근로자가 좀 있고 3명이면 돼요. 3명 3명이면, 내가 음식업이다 그러면 3명이면 됩니다. 3명. 그리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30% 이상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뜯어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 장사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하기 더 편합니다. 보세요.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 예시. 자,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이거든요. 자, 이거에 30% 되면 되는 거죠. 3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됩니다. 내가 숙박업이다, 음식업이다 하시는 분들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돼요. 왜? 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는요, 5명 미만이거든요, 이 업종이.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써져 있죠? 최대 2명이 적은. 그럼 뭐야? 최대 2명이니까 3명 이상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음식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3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이면은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올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죠. 내년부터 졸업후보 기업도 새로운 자금이 나온대요 라고 했는데 소상공인 졸업후보가 뭘까, 그 정의가 되게 궁금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오고 이게 뭐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 안이.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3억 원 이상이고 3명 이상이면 되니까 이런 분들 꽤 있으세요. 실제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근데 1위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졸업후보 기업입니다. 그럼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 쭉 내려가 볼게요. 이제는 융자 조건은요,
정책자금 기준금리 플러스 0.4%포인트 정도. 그럼 지금 금리를 본다 그러면, 네, 지금 금리를 가보면 위에 보이시죠? 혁신성장 촉진자금 나오고 위에 가보시면은 3.38, 예, 3.38 금리입니다. 자, 3.38, 높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은 대출기간이죠. 자금, 운전자금 5년이고요. 시설자금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도. 이게 중요하죠. 이제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도도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반형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혁신형은 더 커요. 동일 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이 냅니다. 꽤 크죠, 이게 사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바뀌었어요. 수시 신청으로. 왜? 새로 나오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자금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거야. 잘 모르고 또 사람들이. 왜? 올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는 금액이 크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 신청받으면 당연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신청 기간은 이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이게 원래 어제 3월 10일로서 끝났어야 돼요. 직대가 끝난 겁니다. 3월 달께 이제 직대 끝났어요.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끝났는데, 이 금방 말씀드리는 졸업 후보 기업 자금은 수시니까 내일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내일부터.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요거. 자, 여러분 정책자금 사이트에 와보시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보면 요 내용이 공지로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날짜로 와 있고, 그 다음에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내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상시 접수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경쟁이 덜 철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나의 업종은 얼마냐? 최소가 얼마를 넘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앞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 수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 이렇게 나오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10명 미만이 이제는 소상공인입니다. 그 밖에 업종은 5명 미만이 소상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 2명이니까 3명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업종은 3명 이상만 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그러면은 이제는 근로자에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금액 가볼게요. 자, 앞에 보면은요, 요게 이제 소기업 매출액인데요. 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나오는데, 보시면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여기가 이제는 10억 원이에요. 딱 보면 아시죠? 여기 있죠? 평균 10억 원. 그냥 숙박 음식업, 아까 예제로 나온 게 이쪽이죠. 숙박 음식업은 10억 원,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이게 소기업 기준이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30%니까 3억 원, 매출 3억 원 이상만 나오면 이 코드에서, 이 업종에서 3억 원 넘고 근로자 수 3명 이상이면은 이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 돼서 대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위에 가볼게요. 뭐 부동산업 이런 거는 평균 30억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힘들죠. 이런 데는 30억 원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소기업으로 보는 거고. 이해되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소기업 기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몇억 원 이하가 되면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소기업 기준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분들이세요. 음식업,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업, 이런 게 이제 최대, 그러니까 10억 원이 기준이니까 3억 원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것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본적인 직대의 기준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그 대출 제한 업종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내일부터 상시 접수니까 한번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좀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3억 원이 어딥니까? 매출 3억 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이름이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이에요. 그리고 그중 안에 들어가는 게 소상공인 졸업기업 자금입니다. 그렇게 그런 용도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그 음식업이나 아니면 숙박업 하는 중에서 매출 3억 원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딱 맞는 자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는 해당이 되고 근로자도 있고 나는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네. 왜냐면 올해 새로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신청을 잘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 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힘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여러분 불법적인 컨설팅 업체라든지 불법적인 곳에서 이런 걸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돈을 뜯어간다고 해요, 요즘에. 예, 정부 기관에서도 막 이거에 대해서 제발 그런 거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그냥 이 공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걸 잘 모르시니까 그런 이제 불법적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수수료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여정 채널 보십시오.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잖아요. 그리고 속보로 뭐 오늘 나온 거 오늘 바로 설명드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상한 데 가서 돈 뜯기지 마시고 사기당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면 정부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정보 보시면서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는 게 힘이고요. 정보가 돈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속습니다. 알아야지만 안 속아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차피 해당이 안 돼. 근데 나는 알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자금이 이런 거구나. 누군가 여러분께 사기치려고 졸업 후보 기업 자금 요거 받으면 좋습니다, 해당되세요, 보니까 당연히 해당됩니다, 이렇게 속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를 알면 나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까 뻥치지 마, 이 사기꾼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에요. 결국에는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 정보를 계속 받아 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정보는 어차피 다 10분 안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남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좀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보시면요, 혁신형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 자금 이런 거 좋죠. 당연히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촉진한다 이게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좀 이렇게 영세하신 분들을 위한 자금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부분 보면은 올해 자금이 꼭 그렇습니다. 올해 자금이 글쎄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으신 분들 원래 그러니까 경제가 경제 흐름이 호황기면은 상관이 없어요. 호황기면은 사실 이런 자금이 나오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불경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경기 상황과 맞는 좀 자금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강 국면이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실 이런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나 오늘 나왔던 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황기 때는 되게 좋은 자금이에요. 사실 호황기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물론 지금도 도움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해당되신 분들. 근데 이게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자금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추경도 사실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좀 위에 분들이 들으신다면 지금 시기에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환경에 맞는 정책 자금을 다시 한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우리 여정 가족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틀린 말한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도 또 법률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 방송이라 해서 변호사님들 나오셔서 방송하는 방송, 그 케이블 방송이죠. 종편,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인데, 저는 이제 경제를 풀어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법률 방송 가서 또 소상공인 얘기 또 했어요. 오늘 얘기하죠. 경기 얘기하죠. 뭐 다양한 얘기 또 홈플러스 이야기도 해줘.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알기 쉽게. 또 걱정되는 게 홈플러스에
임대해서 쓰고 계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임차해서 들어가신 분들. 그럼 임대 매장들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임대 매장들은 지금 돈을 아마 못 받을 텐데, 왜냐면 금융채무가 그러니까 상거래, 그것도 상거래 채권인데 왜 그거를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대 매장 분들에게 계약 방식을 이제는 임대을 방식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대금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나 홈플러스 임대 매장이신 분들은 제가 방송 가서 지금 설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나 확인하게 되면 또 이렇게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옆에서 항상 여러분 경제 비서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하게 생각하시고요. 내 편이 있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컷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또 묘미가 있어요. 예, 이 여정 채널은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컷 해주셔야 되는데 컷을 안 해줘갖고,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인사 한번 더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